게임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타임 마커라는 게 있고요. 타임 트리거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덱이 다 떨어졌을 때 타임 마커가 전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한 칸. 이렇게 하면은 타임 마커 전진 절차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 카드를 주사위 굴림했을 때 덱에 남은 마지막 카드, 덱이 텅 비면 바로 타임 마커가 전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사위 굴림 때 타임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타임 마커 전진을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으로만 한다 라는 잔룰이 있습니다. 자, 타임 마커가 전진을 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여기 왼쪽 상단을 보시면 타임 마커 어드밴스 프로시저라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타임을 유발한 사람 있잖아요. 덱이 텅 비었거나 아니면 타임 트리거를 유발한 사람은 자신의 덱과 버림 카드를 썩습니다. 그리고 다시 덱으로 만들어요. 그걸 그 절차를 유발한 사람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타임 마커가 전진을 하다가 서든데스 있는 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거 이후의 칸으로 이동을 했다 일 경우에 두 번째를 읽는데, 그 유발한, 그러니까 타임 트리거를 유발한 플레이어는 서든데스 굴림을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러시아 플레이어가 타임 마커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플레이어가 이 서든데스 굴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타임 마커가 위치한 이 서든데스 마커가 위치한 칸이 아니라 타임 마커가 위치한 칸의 숫자가 9잖아요. 지금 주사위를 굴려서 이 주사위 두 개 값을 더한 게 9 미만이 나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9 미만이 나오면 게임이 끝나요. 근데 9 미만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게임은 그냥 계속 재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2번에서 게임이 끝나지 않으면 3번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든 데스가 타임이 서든 데스 있는 칸에 오거나 그 이후의 칸으로 지나가면 게임이 타임 마커 전진할 때마다 끝날 확률이 있는 거죠. 만약에 타임이 여기 있었으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 타임이 마커가 있는 칸이 10일이니까 10일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 게임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타임 마커가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이 주사위 나올 확률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안 끝날 확률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게임이 쉽게 끝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에서 타임 마커가 한 칸 더 전진하면 주사위 두 개를 더한 값이 13은 없기 때문에 바로 게임이 끝나겠죠. 근데 그게 서든데스 당하는 거고요. 그게 2번에 대한 설명이었고, 만약에 서든데스 굴림을 했는데 끝나지 않았다 하면은 그 시나리오상 방어자가 있으면 그 방어자는 승점 1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4번을 읽으면 타임을 유발한 플레이어는 맵상에 있는 연막 마커 하나를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연막탄이 터지거나 어떤 연기가 생긴 게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여서, 맵상에 이렇게 연막 마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게 맵상에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제거라, 그러니까 다시 쓸 수는 있는데 이런 주머니에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연막 마커를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마커가 만약에 4번에서 5번으로 전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타임 마커 아래에 있는 유닛들을 전부 증원군으로 불러들여요. 이해되셨죠? 증원군으로 불러들이는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양측에 유닛이 있으면 전부 증원이 되는데요. 이게 동시 타이밍에 증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 타이밍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면 무조건 비활성화 플레이어가 먼저 하는 거라서, 만약에 소련이 활성화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활성 플레이어인 독일부터 이렇게 그 독일의 맵 가장자리에 그 원하는 맵 가장자리를 이렇게 독일이 배치를 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할 테고, 물론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도 되겠죠. 네, 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독일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비활성 플레이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활성 플레이어가 유닛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군 맵 가장자리에 증원을 시킵니다. 이게 5번의 내용이고요. 6번, 플레이어는 땅 파기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땅 파기 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액션에 보면 dig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타임 마커 전진했을 때 끝에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애초에 카드에 써 있었, 이 조건이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팍스홀 하나를 아군이 점유한 헥스에 뭐 배치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팍스홀이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렇게 생긴 마커인데 제가 마커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마커, 이 마커를 아군이 점유한 헥스에 배치해라 뭐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이 아군이 땅을 파고 있었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마커 전진 절차고요. 이렇게 땅 파기 액션까지 전부 하고 나면은 그 다시 그냥 원래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서든데스 마커에서 게임 금방 끝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게임이 끝났을 때의 경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아까 서든데스 당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방법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먼저 유닛이 죽으면 이렇게 사상자 트랙이 오게 된댔는데, 유닛이 죽었는데 이 서렌더 마커가 있는 칸으로 놓였다 유닛이.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의 경우는 자동 패배합니다. 이 승점이 몇 점이든 간에 러시아가 승점이 만약에 20점이 앞서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항복 마커가 있는 칸에 마지막 유닛이 놓이게 되면은, 마지막 유닛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닛이 항복 마커가 있는 칸에 놓이게 되면은 자동 패배합니다. 그 나라는 승점에 상관없이 자동 패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러시아가 맵에 요 유닛만 남아 있었습니다. 맵상에 요 유닛만 남아 있었는데 이 유닛이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게임이 바로 끝납니다. 이 러시아 유닛이 맵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동 패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점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맵에 남은 마지막 유닛이 제거되면 자동 패배합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 맵에 남은 마지막 유닛이, 그러니까 러시아 유닛이 얘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닛인데 이게 탈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상대 맵 가장자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게임 중에 그걸 탈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맵에 남은 가장 마지막 아군 유닛이 탈출을 하면, 상대 맵 가장자리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요. 그때는 이제 승점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승점 계산 어떻게 하냐, 게임이 끝났을 때 이렇게 마지막 남은 유닛이 탈출했을 때 승점을 계산하는데, 그때 이 목표 지점, 이 공개된 정보는 뭐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누가 뭘 달성한 대로 바로 적용을 하지만 이 비공개는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공개니까. 근데 이렇게 게임이 끝났을 때 이걸 공개한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승점을 적용하고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서든데스 굴림을 했을 때 현재 타임 마커가 있는 칸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비공개 치트까지 다 공개해서 점수를 다시 계산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4개에 끝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닛이 죽어서 서렌더 마커를 막으면 자동 패배, 맵에 남은 마지막 유닛이 제거되면 자동 패배, 맵에 남은 마지막 유닛이 탈출하게 되면, 상대 맵 가장자리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 점수 계산, 그리고 서든데스로 게임이 끝나게 되면 점수 계산.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